불승인 처분이 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재심사 청구를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한번 본인의 업무 관련성을 어필을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거기서 또 인정해 줄 수 있으니까요. 네, 제도들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아까 그 해고 질문에 이제 사유가 맞니 아니냐는 답변이 없다 해서 그 왜 해고한 거죠? 그 아까? 맨먼스가 부족하다고 하는 건 결국 업무가 없다는 얘기고 회사가 이제 지금 상황이 안 좋을 텐데 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직원한테 해고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해고 사유가 안 된다는 얘기겠죠.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그 지속적으로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 예를 들면 뭐 사장하고 멱살 다툼하면서 폭행을 했다던가 사무실에 뭐 불을 지르고 간다던가 몇 천만 원 횡령을 했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지속이 어렵다는 해고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아까 그 사유로는 부당성을 좀 다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좀 요새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널 자르겠다 이거는 부당하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뭐 질문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오케이. 아까 그 지입차주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지입차주라고 해서 안 된 이유는 뭐 조사가 좀 철저히 없어서 혹은 뭐 입증이 좀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려면 근로자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지입차주분들은 자기 차량으로 어디 그 배달 운송해달라고 하면 운송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근로자로 안 보고 사업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사업하는 사람 아니냐. 해서 이제 이 근로자성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공단에서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법원에서는 좀 근로자성을 더 넓게 인정해주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공단은 좀 보수적이고 법원은 좀 더 넓게 인정해주고 좀 이런 부분이 있죠. 그 법원이 이기지 않나 그래도? 결론은 법원에서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학원 강사의 경우 학원에서 주말반만 몇 년을 해도 주당 시간 미달로 퇴직금 못 준다는데 이게 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런 분들이 저희 주변에 많이 있죠. 뭐 단시간 강사로 나가시는 분들 아마 주말반 강사면 학원 가서 몇 시간 일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퇴직금은 사실 전면적으로 이제 시행되고 있죠.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요건만 갖추면 다 퇴직금 줘라.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장 규모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본인이 일하는 근로조건 중에 너무나 짧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하루에 1시간, 뭐 한 달 해도 60시간 안 되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을 아주 이제 짧은 근로시간을 일하는 사람들 아마 주말반만 하면 아마 한 달에 60시간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사실 억울해 할 수 있죠. 나는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너를 위해서 일해줬는데 그에 대한 대가가 왜 하나도 없냐. 근데 또 사장은 뭐 학원 원장은 법대로 했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근데 그 부분에 60시간이라는 요건을 사실 못 채우면 법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변호사 알겠어요. 뭐 세무사 알겠어요. 근데 노무사는 잘 몰라요. 그죠?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가? 우리가 이제 뭐 직장에 다닌다거나 했을 때 그런 관련 업무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일을 하다가요 화상을 입어서 피부 이식 수술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병원비 및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 산재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산재 처리하면은 뭐가 좋아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산재 처리하는 게 좋죠. 이게 병원비만 보상해 준다고 만약에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다면은 산재로 인정을 받으면 병원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에 임금의 70%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그게 나오고 그리고 제일 그냥 민사 합의라고 하거든요. 그냥 산재 처리 안 하고 사업주랑 나랑 합의해보고 끝내는 이거에 비해서 이제 산재가 좋은 거는 나중에 이 병으로 인해서 뭐 다른 병이 더 도졌거나 혹은 다시 치료를 받아야 될 때 그럴 때까지도 다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피부이기 때문에 피부는 치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화상은 특히 그리고 흉터가 크게 남았으면은 장애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산재 하시는 게 좋답니다. 제가 2달만 더 하면 1년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장이 6시 퇴근 후에 야근을 요구해요. 야근 수당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야근 안 하고 퇴근하는데요. 그 일로 사장과 다퉜습니다.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타당한 거예요. 그만두면 안 되죠.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부당한. 그죠? 상식적으로 봐도 그냥. 근데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여기서 갑인 사람이 사장이 이렇게 뭐 시키는데 하기 싫어요 하면은 그만둬야지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그 직장 어떻게 일을 해. 더러워서 내가 너 직장 옮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참 이게 애매해요. 이게 너무 추가적인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답변 BJ 고래? 네네. 부당이고 신고 절차를 물어보네요.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동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할 배웠잖아 노동위원회에서, 방금.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시청 3개월 이내. 네. 3개월 이내에 지금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 배우시라고요. 저도 옆에서 배우고 있는데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회사에서 위임직으로 일하는 사람은 퇴직 후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마 이런 경우가 위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보면 아마 위임 계약서라는 형식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로계약서에는 위임이라는 게 안 들어가죠. 위임이란 말은 그냥 업무 대 업무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페인트 칠한다. 그 사업자한테 위임하잖아요. 페인트 칠 위임할게요. 근데 그렇죠. 회사가 이제 그런 식으로 근로계약서, 위임계약서 썼을 텐데 아마 이건 실질을 좀 봐야 됩니다. 진짜 그 사람이 사업자의 사업자로 그냥 와가지고 3.3% 떼는 그런 것좀 일을 했는지 아니면 형식만 위임계약서고 실질은 주종관계가 있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네, 이런 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유형들이 요즘에 이슈가 되는 분들이 아마 미용실 디자이너나 그다음 학원 강사분들 굉장히 애매하죠. 그러네. 위임 계약서를 쓸 수도 있고 근로계약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일하는 형태가 좀 중간적인 입장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나는 사업자도 하겠다. 당신이랑 대등한 관계에서 네가 업무 위탁한 것만 해결해 주겠다. 퍼센테이지 달라. 그 처음에 할 때 그거 잘 따져야 되겠다. 그렇죠. 시작할 때.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지금 그런 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김종도 무사님, 예. 근로계약서 없이 2년 동안 근로 중이어도 예. 나중에 퇴직금, 실업급여 이런 거 탈 수 있습니까?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가능합니까? 예. 실제로 내가 근무를 했다라는 걸 어떤 증빙한다라면 어떤 네, 서류로서 월급은 받으셨을 거잖아요. 그 월급 찍힌 내역하고 본인이 뭐 일한 뭐 근거 자료 막 있으면 월급 현금으로 줬으면 그 조금 그게 좀 어려워요. 현금으로 받은 경우가 예. 아니 뭐 수령증이라든지 뭐 영수증이라든지 꼭 확인을 좀 그런 받으시는 것들을 좀 게 받아두시는 게 그러니까 좋죠.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사장님한테 이제 월급을 받을 때 웬만하면 통장으로 받는 게 제일 좋네요. 그렇죠. 나중이라도 혹시 예. 무슨 일이 있을 네. 수 있으니까. 예. 여러분 들으셨죠? 현금으로 준다고 하면은 조금은 그러니까 이게 참고하시고요. 노동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양 당사자 간의 말로만 합의를 본 경우가 참 애매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도 그러네요. 서로 자기 주장만 하면은 추가 질문 들어왔는데 아까 화상 질문 답변해줘야겠는데. 네, 뭐라고 했는데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화상이 심한 편인데 사업자와 합의하면 장애 등급은 못 받나요? 그거 관계 없습니다. 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받을 수 있고요. 대신에 이 합의를 어떻게 했느냐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민사적으로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소송을 갈 수 네, 있는데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좀 짧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사 관계 관련된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복수노조 얘기가 나왔는데 요건 좀 뭐요? 복숭아죠? 위. 복숭아 먹고 싶어요. 여기. 어떤 거요? 썰제님? 반응 안 해주시네. 네. 썰제님께서 우리 회사 기존 노조가 있고 복수 노조로 한 개 더 만든다고 난리인데 불법 아닌가요? 기존 노조 죽이려고 하는 듯. 그러니까 노조 나왔는데 노조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노조 그걸 만들 수 있습니까? 근로자들이 항상 어떤 사업장이든. 네. 예외적인 사업장 빼고는. 그래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대전제는 사실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이거는 뭐 법 이상의 문제죠.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집단적으로 해서 하면은 더 힘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든든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혼자의 일종의 목소리 동호회 아니에요? 동호회? 동호회 파워가 있어요 힘이? 그렇죠. 노동조합이 어떻게 영역을 활동하냐에 따라 가지고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조합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어디 가서 신청해야 돼요? 그런 걸 만들려면? 아니, 기업체에서 사실 복수노조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마 좀 아시는 뭐 그래도 인사노무를 하시는 분 같은데 네. 복수노조는 허용돼 있죠 이제. 그래서 1노조, 2노조, 3노조 뭐 여러 가지 노조들이 탄생할 수 있고 회사 내에서도. 그럼 회사 내에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멤버로 1노조, 2노조에 아니면 얘네들은 여기 1노조고 여기는 2노조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어느 노조가 중복으로 받겠습니까? 아, 중복을 안 네. 받고. 그렇게는 잘 안 하죠.
교회네 교회. 그런 거 아니야? 교회 개념? 비슷한 그래서 개념이죠. 노조가 동일한 조직에서 노조가 이제 두 개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서로 조합을 많이 갖고 있는 팀이 좀 파워가 세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덩치가 커야 목소리가 크듯이 그런 부분에서 복순화가 생기면 기존 노조랑의 치열한 경합이 있을 수 있고 또 서로 사이가 좋으면은 뭐 통합될 수 있고 또 갈라질 수 있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하냐고요. 그 노조 만들려면. 노조한테 노조규약 당연히 신고해야죠. 슈lun이 100개 감사합니다. 그럼 신고해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합니까? 아니면 다 받아줍니까?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이슈가 약간 정치적인 얘기. 뭐 어떤 이슈가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한창 이슈가 됐잖아요. 네. 전교조. 예. 그죠? 거기에서 이제 뭐 요건에 부합되는 사람이 있다고 이제 법 외 노조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요건을 이제 관할 노동청에서는 검수를 하는 거죠. 노동조합이 우리 이런 노조 만들었어. 딱 주면 규약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럼 보면은 감독관이 보고 노동청이 보고 이제 요건에 다 맞네. 반려 없이 그래 설립 좀 줄게. 또는 이거 좀 고쳐야겠는데 수정해 와라. 반려. 그리고 그러면 그 그렇게- 조합원이 100명의 사업장인데 100명이 다 노조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이잖아요. 본인 선택이죠. 그럼 안 들어간다고 해서 뭔가 좀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직장에서. 그런 건 직장에서 아니고요. 분위기는 근데 이제 아까 질문이 보니까 회사에서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노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럼 회사에서 만드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어용 노조이고 그건 인정할 수 없는 노조인 거죠. 오. 그건 이제 불법적인 거고. 오. 네. 그러면 잠깐만. 그럼 아프리카 BJ 노조도 만들 수 있나 내가? BJ들끼리 연합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럴 근로자성이 문제가 조금 되죠. 물론 아프리카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면 아프리카 직원들은 가능하겠죠. 그렇죠. 아프리카 직원들은 노조가 있겠죠 그 안에서. BJ들이 과연 이게 노조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나중에. 저기 사실- 뭐야 저 네. NALM 공구위원님이 네. 김종훈 노무사님 소문대로 잘생기셨네라고 했는데 그거 왜 거야 그런 거를? 네 친구 아니야? 어? 네가 오해라 그렇지? 친구가 보네 친구. 야 좀 티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시켰구만. 아니 소문도 없었는데 자,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또 빠르게 질문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법방 함께하고 있습니다. 벗는 방송 아니고요. 법에 관련된 방송입니다. 오늘은 또 이 세 분의 노무사님 모시고서 노사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제가 야간 알바를 했는데요. 야간 수당이 포함 안 된 것이더라고요. 야근 수당을 받고 싶은데 이미 알바는 일주일 전에 그만뒀어요. 이게 말이 되나? 야간 알바를 했는데 야근 수당을 내가 받고 싶다. 가능합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야간 수당은 밤 22시부터 다음날 2길 6시까지 8시간 중에 새벽 근무라고 하는 거죠.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네. 그래서 만약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야간했다고 하면 원래 시급의 50%를 더 받아야 돼요. 야간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 처음 하는데?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예. 올라왔어요. 예. 박공식 노무사님이 더 잘생겼다라고. 됐고요. 와이프 진짜. 아니 와이프? 예? 와이프 아니? 몰라. 와이프 같은데. 사모님이신가 보네. 그러면 제 지인입니다. 네네. 그러면 밤에 야간 수당이라는 게 밤에 일하면 무조건 원래 페이에 50%를 더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시급의 50%. 시급의 50%. 야간이라 하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그럼 편의점에서 알바할 때도 낮에 하는 알바생하고 밤에 하는 알바생하고 시급이 다르네. 다르죠. 달라야죠. 근데 이제 여기 그 한 분이 잘 써주셨는데 이러한 법정 가산 수당은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적인 적용이 안 돼요. 나그네 객자님이 잘 네. 적어주셨네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네. 5명. 그럼 편의점은 어떻게 해요? 편의점은 아니네요. 편의점은 만약에 주간에 2명, 야간에 2명, 그 외에 관리자 1명 이런 식으로 있으면 5명이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이제 못 받는 거죠. 그 5명이라는 게 동시간대 앉아서 일을 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구만. 네, 사업자 보유하고 있는 직원의 명수가 5명일 때 거기에 사장님 포함돼요? 사장님은 포함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걸 관리하겠구나. 사장 빼고 편의점 3년 알바했거든. 야간 사용 하나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못 받아. 아시는 사장님들이 딱 4명까지만. 그거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야근수당 안 재려고. 네. 이야, 그 봐요. 이거 다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걸 알고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그래서 노동청에서도 저희가 뭐 노동청에서 계속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 최저임금, 야근 수당 사실
뭐 비정규직이라는 광대한 뭐 근로층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20대들이 그런 그 알바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거기서 제일 문제가 많이 생겨요. 특히 뭐 편의점, 그죠? 네. 그다음에 뭐 맥도날드, 맥비리리 같은 곳, 네네. 주유소도 많죠. 그리고 뭐 영화관도 있죠. 이런 곳에서 있는 친구들이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그 취약하죠. 네. 사각지는 그 노동청도 뭐 수시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맨 오른쪽에 변희재 선생님이신가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질문. 제가 LG U+에서 핸드폰 판매사로 일했는데요. 하루 12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 쉬고 일하는데 110만 원 받았어요. 원래 이런 건가요? 그건 LG U+ 가서 물어보시고요. 여기 지금 이제 노무 아니면 노사 이런 관련된 업무에 관련된 질문을 하셔야죠. 억울하다거나 뭐 그런 거요. 그죠? 아, 근데 이것도 이제 억울하실 수 있어요. 있죠. 네. 왜냐면 하루에 8시간 넘어가면 연장 수당도 받고. 아, 8시간 넘어가면 연장 수당이 있어요. 네, 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쉬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길었을 것 같아요. 여기 12시간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뭐 점심 저녁 휴게를 뺀다 하더라도 하루에 10시간. 6일 근무하면 60시간.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40시간까지는 돈을 주고 20시간 초과되는 건 연장수당 1.5배 가산해서 30시간 분 돈을 더 줘야 되죠. 그냥 다 되네. 그냥 야, 바로 됩니다. 그분 질문 보니까 한 대 파는데 2만 원씩 뭐 준다는 얘기였어요. 네, 그건 이제 인센티브 별도의 그 수당이고 우리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한의 그 임금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근무하셨다고 하면 지금 116만 원 이상은 받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110만 원 받으셨고 또 한 가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LG U+ 그 지점 판매 지점이 직원이 4인 이하다. 그럼 가산수당은 없겠죠. 근데 이제 60시간만큼의 돈은 받으셔야겠죠. 60 곱하기 뭐 5,580원 이상. 그러네. 아, 명쾌한 답변입니다. 5인 이상이면 또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저임금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네. 최저임금은 사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최저임금 브로셔를 원래 사업장에서 항상 게시 의무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뭐 없다 그러면 본인이 그냥 최저임금위원회라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가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5년 최저임금 관련해서 금액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범위, 들어가지 않는 범위. 그럼 원래 사업장에 그게 다 붙여 있어야 돼요. 네. 최저임금이 또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금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최저임금 되는 건 아니고 요 수당은 최저임금 들어가고 아니다. 뭐 이런 게 있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제가 들고서 할게요. 그러면 괜찮죠 이제? 네네. 궁금한 내용들 많이 올려주세요. 공관리연봉제에서 말 좀 해주세요.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여기 다 세 분 다 노무사님들이십니다. 사업소득자로 1년 2개월 일하고 퇴직금 달라니까 세금이랑 퇴직금이랑 비슷하다고 안 주려고 하네요. 노동청 가서 신고하면 되죠. 이런 것도. 근데 퇴직금 달라고 했을 때 세금이랑 퇴직금이랑 비슷하다고 안 준다. 이게 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해 줘? 이거는 세금이랑 퇴직금이랑은 전혀 다른 얘기고요. 여기서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사업소득자로 일하셨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아까 누누이 얘기했던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로자라면 왜냐면 세금 처리를 근로소득세로 띄겠죠. 사업소득세로 띄었다는 거는 이게 뭐 도급인지 아까 얘기했던 뭐 위임계약인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근로자라고 판단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근로자가 아니면 못 받는 거가 네. 되겠죠. 근데 사실 이제 이 질문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에 해당이 돼도 4대 보험료가 거의 근로자 부담분이 한 8% 되거든요. 그리고 퇴직금은 이제 12개월에 1개월치 받으면 한 8.3%고 그럼 이제 당장 지금 내가 급여를 100만 원 받으면 4대 보험료로 8%가 나가니까 8만 원이 아까운 거죠. 그쵸. 그래서 사업자 소득으로 3.3%만 내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이제 퇴직금은 한 8.3%거든요. 그래서 보면 4대 보험료 8%나 퇴직금 8.3%나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주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정상적으로 퇴직금 받을 거면 4대 보험료도 다 징수하겠다 이제 그러는 거죠. 소급해서. 아마 그런 얘기로 이제 안 주겠다고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주는 달라고 게, 하면 줘야죠. 그죠. 주는 게 원칙이죠. 자, 건설 현장 아웃소싱 대다수가 수수료 15만 원이나 공제를 하더라고요. 소개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만 최대 급여 4% 줘야 하고 그 외에는 안 줘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업체는 어떤 근거로 15만 원이나 받는 거죠? 관리 감독이 안 되나요? 이건 정부한테 하는 얘기인데 관리 감독을 왜 여기 노무사님들이 해요? 수수료 15만 원이나 공제를 한다는 거.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직업안정법이라든가 이런 그 유료 직업 소개서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만 이런 소개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그냥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그 오야지라고 하시는 분들 네. 현장에서 이제 기술이 있는 일용직들을 모아서 공급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마치 파견 회사 마냥. 이제 그분들은 정식 이런 허가나 받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스스로 떼시면 안 되죠. 이건 노동청에 가서 이제 뭐 불법 행위로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에요. 오, 그 수술 떼면 안 된대 그분들이. 그러네. 그거 신고하면 된답니다. 예. 이슈가 되는데요. 네. 요즘 사실 개인정보 관련된 보호가 굉장히 강화됐지 않습니까? 네. 안행부에서 이제 도맡아서 개인정보 관련된 걸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저희도 요즘 사업장에서 개인정보 보호 동의서 뭐 여러분 많이 쓰시죠? 뭐 홈페이지 가입할 때, 뭐 은행 갈 때,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체크하잖아. 동의. 아 맞아, 동의 맞아. 뭔지도 몰랐잖아. 저도 읽지도 않아요. 그냥 동의. 여기 동그라미처럼 네, 동의.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잘 살펴보면 그게 개인 정보를 수집하겠다. 그리고 써 있어 거기에. 그렇죠. 근데 개인 정보 관련된 거는 이제 크게 수집하는 것도 있고 제공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너의 개인 정보를 받아왔는데 4대 보험 우린 아웃소싱 주고 있어. 그럼 난 네 주민번호를 아웃소싱 업체 알려줘야 돼. 그런 게 있죠. 사실 그런 데는 원래 다 동의가 필요한데 또 그러면 꼭 동의해야 되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동의를 받지 않고도 수집하거나 제공할 수 있어요. 네 주민번호를 알아야 네 4대 보험을 취득할 수 있다. 그죠? 그런 부분은 굳이 동의가 필요 없는데 저희는 보통 사업장에 많이 권합니다. 이제 그 근로자분들이랑 계약서 체결하실 때 그냥 개인정보 관련 동의도 다 받으시라고. 그게 더 바람직하고요. 근로자들도 알게 되죠. 아, 내 개인정보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회사에서 뭐 근로자들 위해